왕자의 별은 작은 떠돌이별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이 별들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맨 처음에 찾아간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단비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은 소리쳤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여겼다.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니 가까이 오라. 왕은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몹시도 자랑스러워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별 전체가 으리으리한 단비모피 옷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왕자는 피곤하여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노라. 짐은 하품하는 것을 그만오라. 왕이 말했다. 하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머나먼 여행을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하품하기를 명하노라. 짐은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자,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로다.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을 더는 할 수가 없는걸요? 그러면 다시 명하노라. 하품을 하기도 하고 또 왕은 빠른 말로 몇 마디 중얼거렸다.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불복종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으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왕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이 만일 한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짐의 잘못이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단비모피 옷의 한 가닥을 위엄 있게 걷어 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릴 수 있을까? 전하, 한 말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대에게 질문을 허락하노라. 왕은 급히 말을 받았다. 전하,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왕은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모든 것을요? 왕은 손을 약간 들어 자신의 별과 다른 별,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별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 저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절대군주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왕이었던 것이다. 그럼 저 모든 별들이 전하의 명령을 따르나요? 물론이지. 모두가 짐의 명령을 따르지. 짐은 명령을 어기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44번 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문득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왕에게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청을 했다. 전하,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제발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한 편을 쓰라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겠느냐, 짐의 잘못이겠느냐? 왕이 물었다. 전하의 잘못일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렇지.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는 우선 합리적이어야 하느니라. 만일 네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저의 부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질문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너는 해가 지는 것을 구경하리로다. 짐은 명령을 내리겠노라. 그러나 짐이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언제쯤 그 조건이 갖추어지겠습니까?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잠시 살피더니 대답했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로다.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당장 해가 지는 모습을 당장 볼 수 없어 아쉬워했다. 그리고 어느새 조금 심심해졌다.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떠나겠습니다. 신하를 가지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라. 짐은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나라를 다 돌아보지 않았노라. 너무 나이가 든 데다가 수레를 탄 후 둘 곳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피곤하구나. 아, 그렇지만 전 이미 다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별의 반대편을 슬쩍 둘러보며 말했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라. 네가 너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저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사는 것 같구나. 밤마다 그 쥐가 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그 쥐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쥐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네 판결에 달린 셈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매번 특사를 내어 그를 살려두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는 내리기 싫은걸요.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떠나지 마라.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전하의 명령을 조금 더 어김없이 따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1분 안에 떠나라는 명령 같은 건 말입니다. 이제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왕이 황급히 소리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여전히 위험을 잔뜩 부렸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어린 왕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허영쟁이가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쟁이는 다른 사람이 모두 자신을 숭배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참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답례를 하기 위해서지.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보낼 때 답례하려고 썼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손뼉을 쳐. 허영쟁이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니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며 공손히 답례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다. 그러자 허영쟁이는 다시 모자를 벗어들며 인사했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어린 왕자는 이 장난에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허영쟁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허영쟁이에겐 찬양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지?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옷을 잘 입고 제일 돈이 많고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부탁해. 좌우간 나를 찬양해다오.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이런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 별을 떠났다. 다시 길을 가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 별에는 아주 잠깐밖에 머물지 않았으나 어린 왕자의 마음은 우울했다. 아저씨, 거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는 한 무더기의 빈 술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두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주정뱅이에게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주정뱅이가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잊기 위해서란다. 무엇을 잊어버리려고요? 어린 왕자는 그 주정뱅이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뭘 잊고 싶은데요? 창피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마시지. 주정뱅이는 머리를 숙이며 고백했다. 뭐가 창피한데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창피하지. 이렇게 말하고 주정뱅이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다소 어리둥절해하며 조용히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하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어린 왕자는 계속 여행을 떠났다.